자, 지금 36번에서 40번 독서 가설 검정과 오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 어떤 제약회사에서 특정한 병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약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서 설명 방법 뭐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 전개 방법 가정이다. 시작 개발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경영자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기본이고요. 그냥 넘기면 되고, 경영자는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뭐 쓴다? 가설 검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가설 검정이란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얻는 통계 자료로 가설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가설 검정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 검정이 맞게 모순된 관계에 있는 두 개의 가설을 세운다 했죠.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을 위해 경영자는 신약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신약 효과가 없다. 모순된 관계에 있는 가설을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자, 신약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주장하는 이가, 판단하는 이가 주장하려는 가설. 그러니까 뭐 제약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신약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주장하는 가설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립 가설이라고 하고요.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자 반대되는 가설인 귀무 가설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인문단에서는 가설 검증의 대립 가설과 귀무 가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는 이 대립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신약을 투약해 보면 된다.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립 가설을 기준으로 가설 검정은 하지 않는다. 위에서 이거 뭐야? 이게 사실은 하고 싶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가설 검정에서 뭐가 귀무 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 즉 효과가 없다라는 신약 효과가 없다는 귀무 가설을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에 근거하여 귀무 가설의 기각 여부를 설정한다. 자, 뭐에 따라서 설정한다고요? 기무 가설의 기각 여부에 따라서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 가설 아래 투약했는데 관찰 결과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자 이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경영자는 이 귀무 가설을 버리고 대립 가설을 채택하면 된다. 자, 신약이 효과가 있다. 라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되면 이 대립 가설을 그냥 채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귀무 가설 아래에서 투약했고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하자 이때 귀무 가설을 버릴 수 없다.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설 검정은 귀무 가설을 기각한다. 또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의사 결정을 중심으로 대립 가설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립 가설을 입증하는 방법은 특정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투약을 해봐야 한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설 검정에서는 귀무 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 일부 환자에게 투약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귀무 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했지만 병이 호전된 경우가 많으면 이때 뭐를 채택하면 되고요. 대립 가설을 채택하면 되고요. 관찰 결과 병이 낫지 않으면 귀무 가설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이 귀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3문단 경영자는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귀무 가설이 참인데도 불구하고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일종 오류. 앞선 예에서 실제로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이 경우고요. 그리고 귀무 가설이 참이 아닌데도 귀무 가설이 기각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종 오류라고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약효가 있지만 약효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오류는 판결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판결에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유죄라는 대립 가설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무죄라는 것을 가정한다. 자, 누가요? 판사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판사가 무죄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1종 오류, 유죄인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2종 오류에 해당한다. 이걸 정리해보면, 자, 오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종 오류, 2종 오류, 2종 오류. 자, 1종 오류는, 자,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야? 판사 판결에 따라서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종 오류는 약효가 있는데 약효가 없다. 그 다음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문단의 내용에서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봤다라는 겁니다. 자, 사문단 볼게요. 더 심각한 이 오류들 중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이 1종 오류라는 겁니다. 아까 1종 오류가 뭐라고 했어요?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라고 했죠. 자, 효과가 있는 약을 출시하지 못해서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에 비해서,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뭐 효과 없다고 판결이 돼서 뭐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에 비해 시장이 출시했는데 약의 효능이 없어서 회사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위험이 더 크다. 또한 죄가 있는데 무죄를 내리는 것보다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종 오류,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받거나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을 경우에는 신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있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무죄 사람이 죄를 판결받았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 없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이 1종 오류의 오류와 2종 오류의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경영자가 약의 효능과는 무관하게 일단은 약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으면, 약의 효능은 뭔가 약을 출시하기로 했으면, 약효가 있다라고 해서 출시했다면 2종 오류, 약의 효과가 있었는데 없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아예 생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1종 오류는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라는 오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없다. 1종 오류가 줄면 2종 오류가 늘어나고 2종 오류가 줄어들면 1종 오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설 검정에서 1종 오류의 발생 확률을 최대한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가급적 낮게 정한다. 자, 유의 수준의 개념 좀 보세요. 1종 오류가 발생할 최대 허용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최대 허용 범위인 유의 수준을 일단 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몇 프로 발생할 수 있냐 이거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유의 수준이 5%라면 100번 시행 중 5번 이내로 1종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고 대리가설을 채택할 수 있지만 이 값을 넘어서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의 수준은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요. 자, 유의 수준은 어떻게 한다? 실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한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이 결부된 것이라면 유의 수준은 더 낮게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설 검정에 대해서 위크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답은 1번이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때 새롭게 설정되는 거 없죠. 귀무가설 아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립가설 채택하면 되죠. 새로운 거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대립가설의 기준으로 가설을 검정하지 않은 이유 앞에 있죠. 왜? 모든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의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설. 대립가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무가설 버리고 대립가설 채택할 수 있다 했죠. 기무가설 이유 대립가설 사용할 수 있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함께 줄일 수 있는 없는 이유. 뭐 함께 동시에 줄일 수 없다. 왜? 한쪽 오류를 줄이면 그 반대쪽 오류가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종 오류와 2종 오류 중 더 심각한 문제는 1종 오류. 1종 오류가 훨씬 더 심각하다. 답은 36번은 1번입니다. 37번
윗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답은 5번 뿐이죠. 1문단 나와있죠. 신약 개발하는 경영자가 채택가 하고 싶은 건 대립가설이다. 야, 효과가 있다. 요걸 이 사람은 하고 싶을 거니까요. 그 다음 38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AD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실제 상황이야. 자, 기무가설이 참이다는 것은 뭐야? 죄가 없다, 무죄다, 혹은 약효가 없다. 지무가설이 거짓되는 경우는 죄가 있다, 유죄다, 약효가 있다. 이 경우겠죠. 그러면 이 기무가설이 참인 것은 A, C, 이거 죄가 없다, 약효가 없다가 될 거고, 기무가설이 거짓인 거 죄가 있다, 약효가 없다는 BD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이 봐야죠. 의사결정도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약효가 죄가 없다는 게 그냥 죄가 없다는 거고, 약효가 없다라는 거죠. 효과가 없다, 죄가 없다죠. 그러면 요 기무가설이 참인 거, 이때는 맞죠. 정상이고, 자, 기무가설이 거짓이죠. 효과가 없다, 죄가 없다 했는데 실제로는 죄가 있다, 약효가 있다. 근데 이런 경우 효과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약효가 있거나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죄가 있다. 이런 경우가 2종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앞에. 자, 그 다음에 기무가설이 기각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가 있다.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1종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 그대로 죄가 있는데 약효가 있다. 이게 참인데 실질적으로 그랬다. 그럼 이건 정상인 경우죠. 자, 1번. 실제로 피고인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거, 죄가 없다가 되죠. 참이다는 것은 A와 C가 되는 거 맞습니다. 경영자가 신약이 효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A와 B, 기각을 못하는 거죠. 효과가 없다라고 봤으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짝. 자, 그 다음에 A와 D는 피고인에서 판사가 내린 판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A와 D는 맞죠. 정상이라고 봤죠. 보고 왔죠. 자, 법원에서 B를 줄이면, 이종 오류를 줄이면 실제로 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무죄로 판결해 사유로 돌려버린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1종 오류.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거나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다가 늘어난다는 거죠. 답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답은 4번이라는 겁니다. 5번. 제약회사가 C를 줄이려는 이유는 약효의 효능이 없어 시장에서 이른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C가 뭐예요? 1종 오류죠. 약효가 없는 것을 약효로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4번은요. 아까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1종 오류를 한쪽을 줄이면 그만큼 반대쪽 오류가 늘어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종 오류를 줄이면 1종 오류가 늘어난다. 그렇게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3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기억이 뭐냐면 기억이 무슨 색깔로 칠해놨지라, 기억이 유의 수준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유의 수준. 자, 유의 수준은 뭐예요? 아까 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최대한 허용 범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에서 5% 미만인 경우에는 그냥 이걸 설정할 수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값을 낮게 정할수록, 그러니까 뭐야? 100번에서 그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5번에서 예를 들어서 3번, 2번으로 하면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이다. 자,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모순된다. 모순됐다는 것은 동시에 참이되거나 거짓될 수 없는 대조. 그 다음에 B가 병이 호전됐다라는 것은 귀무가설에 어긋난 거. 맞죠? 귀무가설에 어긋났다. 신약이 하고, 그 다음에 C,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기각하고, C가 뭐냐면 기무가설을 버리고, 그러면 이거는 신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가설을 기각하고 맞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 자, 기무가설은 아까 뭐가 되냐면 피고인이 유죄다 아니고 피고인이 무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고인이 유죄다라는 게 재립이고요. 피고인이 무죄다라는 게 기무이기 때문에 40번의 답은 D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맞아볼게요. 이 두 가지 오류,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된다라는 겁니다.